이번에는 3장 수학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자, 수학 삼각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의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주로 출제가 돼요. 간단하죠? 예,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합계, 평균, 개수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물론 저희가 이제 맨 앞에 1장에서 보셨던 단순한 간단한 함수 있죠? 기본 함수 중에 sum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뭐 에버리지 몇 개? 예, 5개. 그 다음에 숫자 세주는 숫자 개수 세주는 카운트, 최대값 해보셨죠?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예, 요렇게 5개의 함수 있었죠. 이 5개의 함수도 수학 삼각함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함수들 보실 거예요. 자, 이번 장에는 주로 합계, 평균, 개수를 구하는 함수들이 다루어지는데 단순하게 합계, 평균,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예, 조건이.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의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요. 예. 자, 그래서 sum을 구하는데, 합계를 구하는데 만일 뭐뭐라면 조건이 붙어요. 예, sum, if, average, 평균을 구하는데 if, 조건이 붙어요. count, 개수를 구하는데 인원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예, 이렇게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 세 가지 함수를 볼 거고요. 이 세 가지 함수는 조건이 한 가지인 경우에 구할 수 있는 함수예요. 조건이 한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if에 s가 붙어요. sum if s, average if s, count if s.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단수 복수 배웠죠? 예, 그래서 sum if, average if, count if는 단수 함수예요. 조건이 하나야. 예,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는 s가 붙었으니까 복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한 가지인 경우랑 뒤에 s 붙어서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이 if s 함수들이 인수의 개수도 물론 다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인수의 순서가 상이에요. 달라요. 예, 인수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um if 131페이지고요. 교재. 자, 데이터 범위에서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의 총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sum if예요. 그래서 보통 뭐 조건부 합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자,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범위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 검사 범위 얘가 1번이고요. 조건이 2번이고요. 합계를 구하는 범위 3번이에요. 저희 지난 시간에 if 함수 할 때 제가 1번, 2번, 3번 하신 거 기억나죠? 이 sum if 함수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 if에서 첫 번째 인수 세 가지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인수가 세 가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 그냥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편해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인수가 사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생략 가능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썸if도 if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세 개를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식 검사 범위예요. 두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고요. 세 번째 인수는 합을 구할 범위를 적습니다. 제가 인수 순서를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자, 이 해당하는 조건식을 참인지 true인지 false인지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검사하는 범위가 이 첫 번째 인수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수에 사용한 조건을 첫 번째 범위 잡은 거에서 검사를 해서 true 또는 false를 따져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범위 잡은 거에서 true 값들만 매칭이 되는 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조건식 검사 범위는요, 2에 작성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이 2라고 하는 게 여기 두 번째 조건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식은 상수, 수식, 텍스트 등으로 된 조건식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이 조건식 두 번째 인수의 셀 주소, 그러니까 참조죠. 참조 범위를 제외한 셀 주소는 제외해요. 참조 범위를 제외한 모든 조건식은 큰 따옴표 문자 처리해서 묶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건식이 캠코더예요. 그러니까 캠코더만 찾는 거죠. 그리고 조건식이 100 이상이에요. 이거는 사실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앞전에서 썼던 앞에서 썼던 그런 조건식에는 따옴표를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um if 함수에서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별. 예, 김별. 자, 얘는 이 별은 뭐냐면 김별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별이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예, 와일드 문자 또는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와일드 카드 문자는 두 개가 있거든요. 별표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체하는 문자예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자, 김 물음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전체 글자 수가 두 자이고요. 김으로 시작하는 김으로 시작하는 전체 글자 수 두 글자짜리만 찾는 거예요. 네. 자, 별표는요. 빵 글자 이상, 즉 모든 문자를 가르켜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한번 문제 보면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건식 검사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고 합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조건식의 첫 번째 큰 따옴표로 무조건 묶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검사 범위의 개수와 합을 구할 범위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예,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1과 3 범위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여러분들 주의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범위를 뭐 예를 들어서 A1서부터 A10까지 이렇게 잡았다면 합을 구할 범위가 C열이에요. 그럼 C1서부터 C10까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건식 검사 범위는 A1부터 A10까지 10개를 잘 잡아요. 근데
이제 합을 구할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C1부터 C10까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두 개의 이 조건식하고 조건식 검사 범위를 먼저 머릿속으로 검사를 알아서 먼저 하는 거야. 엑셀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아, A1 셀은 true야. A2 셀은 false야. A3, A4는 true야. 뭐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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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합을 구할 범위에다가 true인 것만 쓰는 거야. A1, 뭐 A3에서 뭐 A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개수하고 이 개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false 있는 거는 뺐으니까. 그래서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실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132페이지고요. 자, 셀 J6에 대분류가 셔츠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했어요. 자, 대분류가 셔츠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합계. 그죠? 자, 판매가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앞에 장에서 보셨던 자동 합계 문제예요. 예, 자동 합계 문제예요. 판매가의 합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앞에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대분류가 셔츠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합.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하셨던 sum if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자, 인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조건 검사 범위예요. 조건 범위. 자, 조건 범위라는 건 뭐냐면 여기 대분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대분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분류가 어디 있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식이죠. 조건식. 이 조건식이 어떤 거냐면 이 셔츠가 2번이에요. 예, 셔츠가 2번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합구할 범위죠. 합을 구할 범위. 뭐의 합을 구할 거예요? 판매가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죠? 예, 1번, 2번, 4번 이걸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인 경우가 어디냐면 대분류죠. 얘가 대분류 범위가 될 거고요. 조건식은 뭐냐면 셔츠죠. 셔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 if 함수에서는요. if 함수에서는 조건식을 어떻게 썼어요? 대분류가 글자니까 equal 셔츠.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죠. 여기 셀 주소가 나오고 여기 비교할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연산자도 나오고요. 그죠? 근데 sum if에서는 제가 2번 자리에 쓸 걸 셔츠만 썼잖아요. 그죠? 셔츠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분류 이퀄 셔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 3-03 파일 열었고요. 상반기 판매 내역이라고 하는 시트가 들어있어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 자료들 있고 J6번 셀이라 그랬죠? J6번 셀이 어디냐면 여기 셔츠의 총 판매가 이 부분에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원본 자료들이 있는데 원본 자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 한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되게 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범위를 지금 두 군데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 두 군데 잡을 때 마우스 드래그해서 잡는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화살표 키. 그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맨 마지막 셀까지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예, 요거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갈게요. 자, 판매가의 합계 구할 거예요. 예, 판매가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sum if 구해야 되니까, 자, 함수 삽입 수식 입력줄 왼쪽에 fx 단추 클릭하시고요. 자, 범주 선택에서 모두로 간다 그랬죠? 예, 모두로, 예, 모두 하신 다음에 함수 선택 아무 함수 다 하나 찍고 S, 예, 키보드로 누르세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확인해서 마법사 열게요. 자, 마법사 열고 나서 첫 번째 range예요. range. 두 번째 criteria고요. 세 번째 sum range예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이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ange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그래서 조건 검사 범위란 말이에요. 조건 검사할 범위. 자, 뭐냐면 아까 1번이 뭐였어요? 대분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D5번 셀부터 쭉 해서 밑에까지 잡는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그럼 전체가 다 잡히네. 그죠? 자,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셔츠라 그랬죠.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셔츠 큰 따옴표 닫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um range. 예, 합을 구할 실제 셀들 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판매가의 합계를 구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H5번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1,494,600원에서 sum if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셔츠, 대분류가 셔츠에 해당하는 이 판매가의 합을 구해 봤어요. 자, 되셨죠? 자, sum if s를 한번 볼 거예요. 자, sum if s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합을 구할 건데, S야, 뭐가 S냐면 if가 S야. 조건이 두 가지 종류 이상인 경우. 네. 자, 근데 요건 좀 광범위하게 저는 요걸 좀 바꿨어요. 데이터 범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값들의 총합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sum if s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요. sum if s 당연히 함수 쓰시고요. 인수를 쓰시는데, 자, 저희 아까 방금 전에 sum if 함수는요, 이렇게 썼죠. sum if 쓰시고 조건 검사할 범위를 처음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다 쓰고 합을 구할 범위를 세 번째 인수로 썼었죠. 자, sum if s는요, 이 합을 구할 범위가 맨 앞으로 와요. 먼저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두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세 번째 조건식, 네 번째 조건 검사 범위, 네 번째 조건식 등등등등. 이렇게 왜 합을 구할 범위를 앞으로 뺐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조건 검사 범위랑 조건식의 개수가 세트로 따지면 이게 두 세트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몇 세트인지 모르니까 맨 뒤에다 갖다 놓는 것보다 맨 앞으로 빼는 거죠. 네, 맨 앞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sum if랑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활용을 해서요,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셀 J12에 자, 44 사이즈의 원피스 대분류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합계를 구합니다. 자, 판매가의 합계니까 썸이고요. 단순한 썸이 아니라 44 사이즈가 44예요. 그 다음에 대분류가 원피스예요. 그쵸? 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판매가에, 세 번째 조건이 아니죠. 세 번째 내용.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if인데 개수가 두 개니까 sum if 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J12번 셀이에요. 어디일까? 여기죠. 예, 4번입니다. J12번 44 사이즈 원피스 총 판매가. 자, 여기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함수마법사 불러서요. 함수는 클릭하시고 범주 선택 모두 함수 선택 클릭 S 해서 sum if s까지 내려갈게요. 자, sum if s 확인 됐죠? 예,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sum if s 인수가 되게 아까 많았었는데 두 개밖에 없네. 네, 이거는 개수가 인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딱 기본적인 것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 내용이 뭐예요? sum range잖아. 합을 구할 범위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뭐의 합을 구하라 그랬냐면요. 총 판매가, 그죠?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가의 합계. 이 판매가가 일로 와야 되죠. 자, 그래서 H5 셀 찍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됐죠? 자, 두 번째 크리테리어 레인지를 클릭하시면 크리테리어 1이라고 하는 인수창이 나타나요. 자, 요 두 번째 크리테리어 레인지가 뭐라고요? 조건 검사 범위. 자, 조건 검사가 범위가 뭐예요? 사이즈가 44죠? 자,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사이즈 어디 갔어요? 여기죠. 예, F5번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됐죠? 그리고 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44. 그죠? 큰 따옴표 하시고 44.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나온 글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큰 따옴표 쓰시고 텍스트 입력 큰 따옴표 닫았죠. 근데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까 뭐 10초과 50 이상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 이상이라고 하는 아이는 논리연산자잖아요. 그죠? 크기 비교하는 비교연산자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텍스트인 경우도요.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텍스트. 이렇게. 같다죠,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해요. 등호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44 사이즈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사이즈가 44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44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equal 44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네, 답은 다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뭐예요? 대분류가 원피스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쭉 위로 올라와서 대분류. 예, D5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하시고 뭐예요? 원피스죠? 네, 큰 따옴표 하시고 원피스 큰 따옴표 닫으시고 됐어요? 예, 확인 하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다 써보시든지 아니면 이 식을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시든지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내 거 만드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 낮은 축에 속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sum if라는 함수와 sum if s 함수예요. 예, 다음 함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5페이지 세 번째 함수. 이번에는 average if와 average if s예요. 자, average 함수니까 평균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if예요.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거죠. 자, 데이터 범위에서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average if 함수예요. 자, 인수의 순서라든가 개수는 sum if와 동일합니다. 자, 조건식 검사 범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식 쓰시는데 중요한 거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작업합니다. 됐죠? 예, 간단하게 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average if s 보도록 할게요. 자, average if s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인수의 순서, 예, 종류, 개수, sum if s와 똑같습니다. 자, 먼저 평균 구할 범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검사, 첫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세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등등등등 이와 같은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거. 예, 요거는 바로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verage if 함수에 대한 연습 문제예요. 자, 셀 J8번에 블라우스 대분류에 대한 원가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했어요. 자, 블라우스 대분류예요. 자, 블라우스 대분류에 대한 원가의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쓰시는 거고요. 원가죠. 얘가 세 번째 범위가 세 번째 인수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앞에가 조건이죠. 조건이 붙으니까 에버리지 if냐 에버리지 if s냐 조건이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분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블라우스가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J8번. 예, J8번. 여기에 블라우스의 평균 원가 했어요. 자, 수식 입력줄 왼쪽에 fx 함수 입력 단축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 모두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 A로 시작하는 함수니까 쭉 스크롤해서 average if라고 하는 함수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나와요. 자, 첫 번째 range. 무슨 range? 계산할 셀의 범위, 조건검사 범위예요. 조건검사 범위. 조건검사 범위가 뭐예요? 대분류죠. 대분류. 예, 대분류. 자, D5 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뭐냐면 조건이죠. 조건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블라우스 하시고 세 번째 평균 구할 범위예요. 뭐의 평균이냐면 원가의 평균이죠. 쭉 올린 다음에 원가 G5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됐죠? 확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average if s 함수예요. 자, average if s 함수 셀 J14에 날짜가 4월 이후인 그죠? 날짜가 4월 이후인 스커트 대분류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단 0값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스페셜 컨디션이고요. 자, 일단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예요. 그죠? 에버리지를 구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전체 그냥 판매가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날짜가 4월 이후 그 다음에 대분류가 스커트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if고 조건 두 가지니까 average if 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0값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셀 안에 0값이 들어가 있는 건 평균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날짜가 4월 이후래요. 그럼 요거는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자, 요렇게 날짜가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얘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이후. 자, 그러면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큰 따옴표 찍으라 그랬죠? 이후라는 얘기 2018 4월 2일이라면 4월 1일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4월 1일이 포함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이 조건에는 기호 6개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크기 비교하는 거. 다른 거 못 써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18년 다시 04 다시 01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엑셀이 이걸 2018 빼기 4 빼기 1 이렇게 알아먹는 게 아니라 2018년 4월 1일이라는 날짜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문제 볼까요? 자, 어디다 구해야 되냐면 제14 여기죠. 4월 이후의 스커트 평균 판매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함수 삽입 클릭 하시고 에버리지 if s죠. 조건 두 가지니까 에버리지 if s 확인. 자,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쓴다 그랬죠. 에버리지 if s는 자, 평균 구할 범위 뭐의 평균이에요? 판매가의 평균이에요. 그죠? 판매가. 자, 판매가 H5번 셀 찍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검사 범위죠. 자, 첫 번째 조건 검사가 뭐냐면 날짜야, 날짜. 그죠? 날짜.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 B4번 셀이 날짜죠. 자, B5번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예, 4월 이후인데 오른쪽에 가로 안에 2018년 4월 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찍으시고 크거나 같아요. 2018-04-01 큰 따옴표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식 쓰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 검사 범위는 뭐예요? 대분류. 그죠? 자, 대분류 D5번 셀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스커트.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스커트. 그죠? 네, 확인.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139페이지 이번에는 count if라는 함수와 count if s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 볼 거예요. 자, count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count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무작정 셀의 개수를 세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는 거죠. 자, 셀의 개수를 세주는데 숫자. 원래는 숫자의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데이터 범위에서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얘는 셀의 개수만 그냥 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버리지나 썸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합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 이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이렇게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count if에서 조건 검사 범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을 씁니다. 내용은 앞에 보셨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count if s 볼게요. 자, count if s 똑같아요. 한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합을 구할 범위나 평균 구할 범위가 빠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한 세트, 두 번째 조건 검사 범위 조건식 두 세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유형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count if. 자, 셀 J10번. 예, J10번에 PT로 시작하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네. 자, 이거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PT로 시작하는이에요. PT로 시작하는.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이고요. 상품 코드가 뭐겠어요? 조건 검사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시작하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보셨죠? 이 조건 시계는 이 카운트 if니, 카운트 ifs, 에버리지, sum ifs 이런 아이들은 조건에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문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별표나 물음표 둘 중에 하나.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거는 와일드 카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조건식을 pt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pt 요 두 단어만 찾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pt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음표 쓰면 안 돼요. 물음표는 정확하게 한 글자만 대체하는 거거든요. 한 글자만. 근데 PT로 시작하는 이 상품 코드가 전체가 몇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뭐 전체가 5글자인지 6글자인지 7글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음표는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거고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J10번 셀 여기네요. 상품 코드가 PT로 시작하는 상품의 개수 그랬어요. 자, 함수 입력 클릭하시고요. count if라는 함수니까 C 타이핑 치시고 찾으세요. 스크롤해서 count if, 그죠? count if 확인. 자, range랑 criteria랑 두 가지 있어요. 자, range는 뭐냐면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 자, 상품 코드 C 5번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은 PT로 시작하는 이라 그랬어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PT 별 따옴표 닫으시고요.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아요. 제가 소문자 PT로 지금 썼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요게 결과 미리 보기거든요. 38 나왔어요. 자, 대문자 PT로 쓰면 대문자 PT로 쓰더라도 38 똑같죠.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대문자 PT라고 되어 있으면 대문자로 쓰는 게 아무래도 안심이 되겠죠. 네, 자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38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예요. 140페이지고요. 자, 셀 범위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자, 셀 범위 K17에서 L25에서 자, 보시면 얘가 뭐냐면 여기에요. K17에서 L25 이렇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서 하나의 수식을 사용하여 분류별 사이즈별 판매 건수예요. 분류별 사이즈별 판매 건수. 자, 판매 건수 개수니까 개수니까 카운트 쓰시는 거고 분류별 사이즈별이니까 if가 들어가는데 두 개니까 count ifs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뭘 구하는 거냐면 대분류가 셔츠이고 사이즈가 44인 거 찾는 거예요. 분류가 셔츠이고 사이즈가 55인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럼 이 많은 거를 각각 다 구해야 돼. 그죠? 아니, 이거는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그 혼합 참조 기억나시죠? 그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류도 대분류, 대분류도 범위는 여기가 되지만 조건 식을 쓸 때 실제로 셔츠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 셀 값을 참조해서 활용하란 얘기예요. 이 셀 값. 그 다음에 사이즈도 마찬가지. 445를 직접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구하면서 그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절대 참조 몇 번 키요? F4번 키 요거 활용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니까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입력 하시고요. 자, C 타이핑 치시고 count if s예요. 확인 됐죠? 자, 첫 번째 조건 검사 범위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분류별이에요. 분류별. 그럼 분류가 무슨 분류야? 이게 대분류죠. 그래서 D5 셀 찍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앞전에는 그냥 한 개씩만 구했으니까 각각 한 개씩만 구했으니까 그냥 이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합참조 쓰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채우기 핸들에서 구해야 돼요. 각각 구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자 D5부터 D286까지는 얘가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이 범위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F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F4번 키를 누르셔서 전체를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기서 채우기 핸들 쭈르륵 하거나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D5부터 D286까지 범위가 고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 뭐예요? 대분류가 셔츠예요, 셔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J17번 셀 클릭을 하시고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고려를 하셔야 되느냐? 채우기 핸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원본이 J17이에요. 저희가 채우기 핸들을 쭈르륵 아래쪽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J17에서 J18, J19, 20, 21, 22 셀값 변하죠? 그러면 원본은 J17에서 J18, J19, J20, 21, 22, 23 행값은 변하는 게 맞죠? 변해야 되겠죠? 그럼 행값 풀어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J, 이 열 값은 저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K 행값이 열 값이 J에서 뭘로 바뀌겠어요? K로 바뀌겠죠? K17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J17에서 K17로 바뀌니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17번 행값을 고정하는 거죠. 우리는 뭘 고정해야 돼요? 열 값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F4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예요? 사이즈죠. 그래서 F5번 셀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시고 위에랑 똑같죠? F4번 키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거 44죠? 44. 자, 그런데 K16번 셀 찍으시고 얘도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K16에서 K17, 18, 19, 20 변하죠?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16번 행값은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44에서 5로 바뀌어야 되죠? K에서 L 값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K 열 값은 풀어놓는 거예요. 자, F4번 하나, 둘 눌러서 행값 고정, 열값 풀어놓는 거죠. 확인.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sum count if s는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하셔가지고 꼭 내 거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수학 삼각함수 범주 보셨고요. 뭐 개수는 6개밖에 없어요. sum if, sum if s, average if, average if s, count if, count if s. 네, 인수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 가지 함수가 거의 비슷하죠. 동일한 것도 물론 있고. 그래서 개수는 6개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꼭 내 거 만드세요. 그리고 사실 sum if s랑 count average if s도 그냥 단순한 예제가 나왔지만 지금 6번 문제 count if s 하신 것처럼 count if s 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여기까지고요. 확인학습에서 뵙겠습니다.